톡 쏘는 찰나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 카스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토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경현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이제 위원님이 나오셨다라는 건 또 금요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주말을 앞두고 있다라는 건데, 자,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카메라로 보니까 위원님 아직도 얼굴이 빨가신데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저희가 어저께 뭐 저녁 이제 뭐 먹었는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위원님께서 아주 어저께 기분 좋은 또 저녁 한 상을 또 드셨더라고요. 그죠? 아 근데 너무 멀리 갔었어요. 나 어제 인천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아 멀어,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만 또 버티시면 또 주말 찾아옵니다. 오늘도 저희 브런치와 함께 오전 한번 열어보시고 또 오후까지 잘 버티시길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제 있었던 경기들 한번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SG와 키움의 경기였는데 SSG가 이제 연장 11회 석정우 선수의 또 투런 홈런으로 키움을 4대2로 꺾었습니다. 키움이 사실 초반 실책 유도 희생 플레이 얻어내면서 2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만 한유성과 최지훈의 솔로포로 또 이제 SSG가 따라 붙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9회 초였죠. 최지훈 선수의 또 극적인 동점포가 승부를 연장으로 또 끌고 갔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키움 이야기 요즘에 좀 가끔 가다가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승률이 2할 8푼 8리 지금 뭐 3할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사실은 SSG 입장에서는 놓쳤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경기기는 했습니다. 이게 3연전에서 사실 한 경기라도 놓치게 되면 좀 손해를 본다라는 이제 이 생각들이 구단 사이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키움은 꼭 잡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키움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SSG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어제 그 천금 같은 그렇죠. 승리를 거뒀죠. 맞습니다. 연장 11회 초 석정우 선수의 또 결정적인 역전 투런포 경기를 또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SSG 입장에서는 지금 5위 기아와 반경기 차 아직 많이 멀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가 이따가도 이 두 번째 주제 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만 이 기아 타이거즈의 상승세도 저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C와 LG의 경기, NC가 이제 LG를 3대 0으로 꺾고 이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는데요. 김유집의 솔로 홈런, 박민우의 2타점 적시타 이제 득점 올렸습니다. 사실 LG와의 시리즈에서 NC 타선 가장 무서운 타자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박민우 선수가 정말 이 적재적소에 항상 꼭 해결해줘야 될 때는 또 이제 안타를 하나씩 꼭 때려내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박민우 선수가 유독 롯데한테 엄청 강했거든요. 예. 타율 거의 5할 그 정도 강했는데 참 그 요즘은 그 박민우 선수가 뭐 그렇게 이제 한 팀을 상대로 그렇게 성적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민희 선수 그 이름값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멀티히트 포함해서 또 2타점 볼넷까지 하나 골라내면서 도루도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제 3출루 경기를 또 만들어냈는데 이 박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진짜 이제 데뷔한 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2013년에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벌써 몇 년 차, 12년 차, 13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 고감도 컨택 능력은 나이가 먹어서도 또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타율 5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지난해 3할 2푼 8리, 올해도 3할 2푼 대. 뭐 3할 2푼 대면은 뭐 3할에서도 안정권에 들어야 그렇죠. 되는 간당간당하지 않은. 예전에 저는 3할 간당간당 항상. 그 위원님도 고타율 기록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 끝나면 한 2할 8푼? 2할 8푼? 위원님께서는 또 이제 나중에 이 세이버 매트릭스 그 지표들이 더 발견되고 또 그 다음에 재조명되고 나서 더 좋은 이루수였다는 게 조명되신 분이기는 한데 이 박민우 선수 이제 보셨을 때 참 이루수잖아요. 같은 이제 포지션으로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박민우 선수가 그 스윙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유행을 안 타. 유행을 안 탄다. 네, 요즘 막 그 야구 스윙이 유행을 타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어퍼스윙 갔다가 뭐 손목을 안 쓰고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 왜 그 야구를 미국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야구 이론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나라 어린 학생들을 망쳐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이면 다 좋은 줄 알아. 야구 역사가 100년 넘는다고 그 사람이 100년 동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 사람 야구를 보통 야구 이론을 티바놓고 야구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아오는 공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거 따라하다가 여러 망가졌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런 유행을 안 타는 스윙을 하거든요. 굉장히 간결한 스윙. 저렇게 야구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좀 어린 선수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저 미국 사람 그거 따라하지 말고 네. 차라리 박민우 따라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박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에게 딱 맞는 그 타격 폼이 이제 데뷔했을 때부터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위원님 말씀 들었을 때 이 좀 기억에 깊게 남는 것들이 좋았을 때 폼을 유지를 해야 된다. 좋았을 때 폼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최영우 선수 또 그리고 이제 박민우 선수까지도 오래 잘하는 선수들은 다 자신의 것이 또 뚜렷하게 있다라는 말씀. 이렇게 또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신민혁 선수가 이제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시즌 4승 따냈고요. 불펜 김영규 그리고 류진욱 선수도 각각 1이닝씩을 막아내면서 영봉승을 완성하게 됐는데 LG는 이제 타선이 침묵하면서 영봉패 당했습니다. 3위 롯데의 추격을 또 이제 받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와 2경기 차이고요. 사실 주 초부터 불펜 소모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NC에게 위닝 시리즈를 또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비가 오고 내일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불펜 투수들이 정말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리는 비 선수단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내리는 비 참 단비 같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요. 하루 쉰다는 게 네. 얼마나 짜릿한데요. 당장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네. 오늘은 쉬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더블헤드 하잖아요. 네. 내일 아주 죽어날 거예요. 네. 하지만 오늘 비 오면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당분간 또 더블헤더 없어서 이제 다행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선수단이 너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한다고 하도 이 경기를 나중에 뭐 추후 재편성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루 정도 쉬어갈 때가 좋은 순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선발 로테이션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해 봤을 땐 LG 입장에서는 어제 경기 지기는 했지만 오늘 비 소식이 진짜 좀 반가울 것 같다. 예전에 2001년에 네. 두산이 우승할 때 한국 시리즈 2차전 딱 시작하려는데 비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찍 쉰 것도 아니고 6시부터 쉬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3위로에서 주 플레이오프부터 해서 올라간 거라 네네.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나 극장 갔어요. 그래요? 위원님 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다. 이제 경기 시작하기 직전에 딱 취소가 돼가지고 또 좋았다라는 얘기 또 해주셨던 것 같은데. LG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화와 롯데의 경기까지 또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본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이제 한화의 글쎄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4대3으로 또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1회 고승민의 도루, 전준호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냈고요. 2회와 7회에도 추가점을 더하면서 4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한화 8회 이제 실책과 최은성 선수의 타점으로 3점을 따라 붙었습니다만 이 계속된 무사 1루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요. 한 점 차 또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사실 돋보이는 거 이제 나균환 선수의 또 이 선발 승인 것 같습니다. 6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하면서 거의 약 1년 만에 선발승을 또 올리게 됐는데 전민재와 또 고승민 선수의 활약도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롯데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 가장 문제가 됐었던 마운드에서도 새 얼굴들 혹은 이제 좀 안정감을 찾아가게 되면서 간보아 선수도 또 합류를 하면서 뭔가 이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겼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부상 선수 많아서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그 주전 선수들을 편하게 못 쉬게 만들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편하게 못 쉬게 만든다. 그렇죠. 주전 선수들이 딱 빠져 있는데 그 포지션이 그리고 또 그 팀이 네. 계속 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주전 선수 입장에서는 편히 쉬어요. 네. 나 역시 나 없으면 안 돼. 근데 없었는데 경기 이기고 그 포지션 잘 돌아가. 그렇죠. 내가 쉬면 안 되겠구나.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계속 그 경쟁 의식을 또 심어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그 선수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선수들이 이제 활약을 하다 보니까 롯데가 좀 굉장히 강해지죠. 이게 그 뎁스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저께 브런치 댓글에서도 이제 많은 롯데 팬 여러분들의 또 반응을 살펴봤었는데 올해 롯데가 가장 달라진 점이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메울 만한 새 얼굴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다. 이런 시즌은 사실 좀 되는 시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못 썼던 그 선수들의 재발견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이제 하위권으로 한번 떨어지면은 선수 다양하게 한번 기용해 볼만 한 거예요. 두산이 지금 그래야 되는 시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제 경기 롯데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한화도 살짝 또 주춤을 하게 됐습니다. 한화가 지금 LG와 0.5경기 차, 반경기 차고요. 롯데가 2.5경기 차, 삼성이 4경기 차, 기아가 4.5경기 차니까 야 근데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4위부터 7위까지는 지금
1.5경기 안에 지금 다 네 팀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롯데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하나를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시즌은 또 한 3강, 4중, 한 3약 요 정도 체제로 지금 좀 재편이 된 모양이기는 합니다. 뭐 1위부터 7위까지 네.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긴 그렇네요. 네. 네. 그럼 올스타전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뭐 순위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즌이니까 이제 팬들은 그런 게 더 재미있죠. 그렇죠. 욕은 하시면서. 맞습니다. 네. 아, 언제 올라가나 싶다가도 네. 정신 차려보면 또 순위표 뒤집어져 있고. 맞아요. 그런 아, 지금 상황들. 1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시즌이 좀 난장판이 돼야 재밌죠. 그 결국에는 좀 이 연패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연패, 이 패배는 짧게, 또 이제 네. 연승은 또 길게. 요게 이제 또 사실 당연한 뭐 공식 아니겠습니까? 뭐 한 1등 1등부터 한 3등 정도 돼야지 네. 그 안에 있는 팀들이 이제 연패 안 하고 쭉 꾸준하게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 전력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표본도 이제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연패를 막 쑥 내려가는 그런 팀은 좀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한 발 한 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야죠. 맞습니다. 허총재 웃는 소리가 들림 하리온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화, LG, 롯데, 삼성, 기아까지 사실은 진짜 올 시즌 인기를 또 이제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팀들이 모두 다 이제 5위권 안정권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의 흥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1,200만 관중 넘어서 네. 1,300만 관중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인기 많은 팀들이 잘하면 네. 또 방송사도 좋잖아요. 방송사도 좋기는 네.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6위 바깥으로 또 밀려나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차가 그렇게 또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 주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첫 번째 주제 또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의 또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지금 뭐 비밀병기 얘기도 또 많이 해주시는데 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미안해 비밀병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뭐 포수랑 유격수 뎁스 걱정 없다 세라님 말씀하셨죠. 이게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롯데자이언츠의 좀 약점과도 같은 그런 포지션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새로운 신인들을 좀 많이 뽑고 육성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또 이제 강점이 되는 포지션이 됐다.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생각이 좀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이 오프닝 또 마무리 짓고 첫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사실은 저와 안치홍 의원님 둘 다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도반꿀, 티반꿀 오랜만에 또 적중을 하게 된 그런 날이었는데 박병호 선수가 홈런쇼 이제 멀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만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삼성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대구 홈에서 이어오던 2연승 흐름도 끊기고 말았는데요. 어제 두산과의 경기에서 8대9로 역전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는 원태인의 역투 또 디아즈의 끝내기 홈런으로 연승을 달렸습니다만 마지막 경기를 잡지 못하면서 위닝 시리즈에 또 만족을 해야 됐습니다. 이날 선발로 나선 양창섭 선수 초반에 흔들리면서 2이닝 사실점으로 아쉬운 내용을 남기고 말았는데 사실 양창섭 선수가 이 데뷔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프로 무대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기대를 받는 선수였는데 그 이후로는 좀 계속 이렇게 헤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이제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묻혀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 다른 투수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비슷한 스타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철성 선수가 공이 그 비슷한 선수들에 비해서 좀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묻히는 느낌이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은데 그래서 자기만의 구종 이런 구종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태인 선수도 그렇고 양창선 선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스피드 차이도 좀 있는데 구종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볼과 변화구도 한 두 가지 구종이 그 조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 야구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조합이 굉장히 좋아요. 컷 페스트볼하고 커브 이 조합이 있는 선수하고 또 컷 페스트볼하고 포크볼 이런 조합들을 잘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은 변하지 않아요. 이 선수는 양상 선수 갑자기 스피드가 좋아지거나 그렇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조합들은 맞춰가면 맞춰갈수록 또 이 재미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양창섭 선수가
다른 변화보다는 그 변화구에 대한 조합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연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죠.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창섭 선수가 어느덧 또 이제 99년생이고요. 2018년 2차 1라운드 출신이니까 이제 프로 무대에 들어온 지도 꽤나 또 됐습니다. 네. 크러쉬카리나님께서 창섭아 너는 언제 제구 잡을 거야? 너 덕수고 시절 그때 야구 천재였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뭐 전국구 투수 그리고 또 네. 이제 직전감 투수로서 굉장히 또 이 각광을 받았었던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또 프로 무대에 와가지고 또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좀 아쉬운 성적을 남기다 보니까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페스티벌,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스플리터 정말 다양한 구종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들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좀 감을 못 잡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뭐 저는 커브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항상 얘기하는데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 커브 활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 양차 선수가 패스트볼이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빠르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커브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타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쉽지 않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양철 선수가 이제는 스피드 늘리는 거는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커브나 이런 구종을 좀 더 잘 쓰면 근데 컷 패스트볼도 괜찮거든요. 그쵸. 예, 연구에 따라서는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양창섭 선수가 사실은 또 이제 페스티벌 9위가 그렇게 또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또 이제 변화구의 비중을 좀 더 늘려보는 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이제 양창섭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1회 말 박병호 선수 어제 경기에 진짜 뭐 히어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루에서 통쾌한 스윙으로 우측 담장을 넘겼는데 이게 진짜 박병호 선수의 또 힘으로 넘긴 그런 홈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네. 휙 넘어가가지고 야 오늘은 삼성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 3회에도 좌중간 담장 넘기는 연타석 홈런까지 또 터지면서 박병호 선수 혼자 이제 6타점을 쓸어 담는 그런 경기였는데 팀 타선도 초반에는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운드가 계속해서 또 리드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양창섭에 이어서 등판한 황동재 선수도 좀 불안했습니다. 연속 볼넷에 적시타까지 허용하면서 동점 내줬고 4회 다시 실점하면서 흐름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타선이 7점을 안겨준 상황에서는 양창섭 선수도 그렇고 황동재 선수도 그렇고 여기에서 사실 그 리드를 지켜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근데 그 안타를 뭐 홈런을 치고 안타를 쳐서 이제 점수를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우리보다 더 잘 쳤어.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정하고 가는 건데 볼넷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사구가 들어가면 그때는 인정을 못 하거든요. 아쉽기만 하고 그거예요. 어떤 나라건 사사구가 끼어 있으면 꼭 점수를 주고 거기에서는 또 경기를 내주게 되거든요. 사사구를 줄이는 게 스트라이크 던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된다. 그리고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투수 입장에서. 네. 프로야구 투수인데 스트라이크는 못 던지면 안 되죠. 근데 예. 자꾸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막 바깥쪽 꽉 차게, 몸쪽 꽉 차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변하고 던져서 스트라이크 잡고 빠른 볼 던져서 스트라이크 잡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 던지고 여기다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볼넷이 많아지고 사실은 스트라이크 던지려는데 못 들어가면 그 프로야구 선수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뭐 여기다 뭐 포수가 밑에 되는 데다 던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스트라이크만 던지면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포수가 요구하는 곳으로 이제 던진다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몸 쪽이냐, 바깥 쪽이냐, 위냐, 아래냐, 요 정도는 그래도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인데. 그러게요. 사사구 남발하는 경기는 너무 지루하고 화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황동재 선수에 이어서 등판했던 육선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삼성이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갈 수 있었던 원인도 바로 이제 육선엽 선수의 호투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8회 배찬승 선수가 역전을 또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0.2이닝 동안 2실점. 사실 요거는 이 고졸 신인 이 배찬승 선수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투수가 5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사구가 8개예요. 한 경기에. 너무 심한 거죠. 네. 제가 일본 야구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1회에 40개를 던졌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안 줘서 안 잡아서 40개 던지면은 보통 이제 5회 던지기 쉽지 않잖아요. 7회를 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사구가 없으니까 오. 그렇게 던져요. 그런 야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치면은 10명 중에 7명은 아웃이 돼요. 사실 그렇죠. 네. 3할 타율이니까. 그러니까 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4사구 한 경기 8개면은 그럼 반성해야 되는 경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사구가 8개 그리고 삼진은 4개에 또 불과했으니까 어제들은 사실 삼성 투수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그런 경기였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가 되더라도 그게 이제 안타가 되는 거는 결국은 뭐 3할에 수렴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수비에 좀 도움도 받고 하면은 빠르게 아웃 카운트를 좀 잡아갈 수가 있을 텐데 양창섭 선수도 그렇고 황동재 선수도 그렇고 너무 안 맞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4사구가 늘어나는 그러다 보면 또 가운데로 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네. 이제 볼 카운트를 만드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투수한테 가운데 던지라고 하면은 가운데 안 가거든요. 아 그렇죠. 가운데 타겟 놓고 던지면 양쪽으로 어차피 양쪽으로 가요. 빠질 거 아니야. 네. 예. 그래서 자꾸 이제 포수들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안 해도 되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 제구도 안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그게 문제죠. 아 그렇습니다. 이 선 감독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이 과거 차우찬 선수에게 이런 얘기했죠. 야 네가 코너웍 한다고 코너웍 되니? 그냥 네 공 믿고 가운데 던져. 어차피 네 공 못 친다. 그 이후로 차우찬 선수 복잡한 생각 없이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잡다 보니까 응용력이 생기고 또 요령도 생기고 결국에는 이 투수 입장에서는 투 스트라이크를 딱 잡아놨을 때 타자 상대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뭐 초구에 커브 던진다고 그 치는 타자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또 지켜보고 그런 연습을 해야죠. 안 치게 하는. 어떻게 카운트를 좀 쉽게 쌓아갈 수 있을지 네. 젊은 선수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뭐 타격도 기복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할 때 마운드가 또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서도 많이 나오신 게 이제 가라비토 선수가 일단은 이제 대체 외국인으로 또 들어오게 됐고 또 레이스 선수가 이제 퇴출이 됐죠. 후라도 선수는 잘하고 있고 원태인 선수까지 이렇게 원투 펀치는 확실한 상황인데 가라비토가 또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삼성 마운드가 어떻게 좀 운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4호 선발 사실 젊은 선수들이 여기를 또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겠습니다. 네. 선발까지 많아야죠. 음. 뭐 그래야지 감독 입장에서 골라 쓰는 그런 그렇죠. 맛도 있는데 지금 누굴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니까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까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쉬고 있는 선수들에게 긴장을 주는 선수들이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4호 선발로 계속 이런저런 선수들 기용을 해보고 있지만 딱 치고 나가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네. 기다리면 기회 오겠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한 선수만 잘해도 이게 연쇄 반응이 생기잖아요. 네. 내야수 어느 한 구석에 있는 선수가 잘하면은 그게 외야 저쪽 끝까지 나비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 어디야? 소프트뱅크의 노무라라는 네네네 유격수. 맞습니다. 걔 때문에 지금 외야수까지 연쇄 이동. 네, 외야수까지 지금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야죠 선수가. 맞습니다. 이건 뭐 야수뿐만 아니라 투수들도 역시 네. 마찬가지겠죠. 사실 뭐 다른 팀들 생각해봤을 때는 뭐 한화이글스라든지 뭐 이런 팀들 생각해보면은 이 5선발까지 탄탄하고 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걱정이 좀 없잖아요. 네.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얼른 또 이제 이 4, 5선발 자리를 차지하는 선수가 좀 나와줘야 참 되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못하려면은 네. 계속 못해야 돼요. 못하려면 계속 못하나? 그러니까 저 완전히 못해야 돼요. 아 그래서 드래프트라도 잘하게. 좋은 선수라도 뽑게. 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성적내잖아요. 네. 한 6등, 7등. 네. 그럼 계속 그 상태로 가요. 그렇죠. 두산이 그거예요. 어정쩡하게 야구를 못하니까 네.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키우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야구는 갔는데 또 그 가을 야구에서 좀 성과를 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네. 드래프트 픽 순위도 좀 밀리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니 잘 키워야 되는데 네. 그렇지도 못하고. 아 그러게 가을 야구 탈락할 거면 차라리 꼴찌를 하는 말 뭐 망고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신인 지명에 있어서는 또 그런 부분들 워낙에 이제 상위 라운더랑 1라운드 같은 1라운드라도 상위 라운드랑 또 이제 뒷순번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뭐 같습니다. 제일 빨리 뽑아야지 제일 좋은 선수 내가 원하는 포지션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자꾸 이제 무슨 포지션 따라서 뽑을 필요 없어요. 그 라운드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만 그냥 계속 뽑으면 돼요. 투수가 됐더라도 네네. 뭐 트레이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그러니까 라운드에서 가장 예. 뽑을 수 있는 좋은 선수를 뽑아. 네. 막 자꾸 포지션 따지면서 뽑으면은 결국에 그 안 되면은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투수 10명 뽑으면 어때요?
바꾸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기량을 네. 가진 선수를 또 뽑는 것이 베스트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팀에 뭐 포수 없다고 계속 상위 라운드에서 포수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이 뭐 같은 라운드에서 좋은 선수 뽑아놓으면은 다른 팀에서 먼저 뽑은 포수랑 또 트레이드할 수도 있고. 그럼요. 이런 부분. 저쪽에서 먼저 달라고 할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마지막 기회 9회 말에 또 찾아왔었죠. 1사 만루 찬스였습니다만 김영훈과 류지혁이 연속으로 범타 물러났습니다. 추격을 이어가지 못했죠. 박병호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삼성 마운드 불안 그리고 승부처에서 집중력 떨어지면서 뼈아픈 1패를 또 기록을 하게 됐는데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에디터 리님께서 9회 말 만루에 김영웅이 아니라 박병호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돌비수님도 어제 가장 이해 안 되는 건 포수를 2번이나 바꿔가며 운영한 거랑 9회 안 맞는 김영웅 대탄에서 인필드 플라이 친 거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대타가 아니라 대주자였던 것 같은데 그죠? 대주자로 김영웅 선수 바꿔가지고 이제 타석에 김영웅 선수가 또 들어서게 됐던 건데 워낙에 이제 박병호 선수가 타격감이 좀 좋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만약 박병호였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당연히 또 하실 것도 같아요. 대타 쓰고 대주자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 막판에 이제 안타 치고 나가면 대주자 바꾸고. 그렇죠. 되게 신중해야 돼요. 연장 갈지 모르거든요. 그쵸.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 대주자를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주자를 바꿔서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 많이 못 봤어요. 그 대주자가 어쨌든 이게 홈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야지 사실은 넣는 거잖아요. 상황이나. 그렇죠. 뭐 대주자 내보내서 도루시킬 것도 아니고 네. 결국에는 주자 1루에 대주자를 써서 2루 타성 안타로 이제 그 홈까지 들어온다는 근데 못 들어와요. 그렇죠. 요즘 야구장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못 들어오는데 굳이 대주자를 쓰면서 그 좋은 선수 빼가지고 연장 가거나 아니면은 또 뭐 타순이 돌아와서 그때 못 쓸 바에는 경기가 확실하게 넘어가거나 확실하게 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대주자 이렇게 막 쓰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김영웅 선수가 어쨌든 삼성 팬 여러분들의 또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활약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하필 또 이 상황에 또 김영웅 선수가 또 부진했었던 거 또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영웅 선수가 아무래도 네. 또 그 유행하는 스윙을 따라 했는 것 같아요. 자신에 맞는 스윙, 좋았을 때 스윙을 해야 된다는 얘기 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근데 또 김영웅 선수도 그 자기만의 것을 좀 찾아가는 그 과정이 또 지난해에는 있었잖아요. 이게 박진만 감독이 스윙 왜 그렇게 해? 했더니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이제 성과가 좋았는데 올 시즌에는 좀 이게 좀 안 통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 사이 소통 시간 때 주제와 다른 이야기들도 역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러시카레나님 김용국 해설이 지금 김영욱은 공과 방망이가 전혀 맞지 않는다. 본인의 타격 정확성이 떨어졌으면 비시즌 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다들 격려만 한 건 아닌지 안타깝다. 선수에게 격려만 할 게 아니라 쓴소리도 했어야 됐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제 비시즌 때 이 쓴소리 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많이 듣죠. 맨날 듣고. 맨날 들어요. 네. 근데 잘하신 시즌도 있을 텐데 맨날 들어. 제가 이제 그 타격 연습할 때 네. 2루 땅볼만 치거든 맨날. 네. 그러니까 이제 던지는 입장에서 코치가 재미없다고 했죠. 뻥뻥 쳐야 재미있는데. 네. 아니 잘 치려고 던졌는데 맨날 2루 땅볼만 치고 있으니. 네. 근데 저기 방법이거든요. 연습 때 뻥뻥 당겨 치면은 경기 때 공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2루 땅볼을 이제 공도 확인하고 빗 맞더라도 2루 땅볼만 치는 연습을 한 거죠. 욕 먹죠. 연습 때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넘기는 배팅볼이잖아요. 사실 네. 배팅볼을 치라고 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2루 땅볼을 계속 치니까 근데 위원님께서는 그걸 또 생각이 다 있으셨구나.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코치 입장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오늘 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도 느껴야 되는데 맨날 2루 땅볼만 치고 앉았으니 네. 뭐 그걸 볼 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네. 그 김영웅 선수는 홈런 타자에 대한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자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홈런 더 치려고 들어쳤을 거예요. 연습 때.
그러면 결국에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 예, 그렇죠? 늦죠 네. 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세라님께서 또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 짱도 장두성 선수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 되고 다음날 아침 무지 우울하고 울었는데 안희원님 그 정도면 괜찮을 거라는 말에 진짜 큰 위로가 된 듯합니다. 다음 주에 돌아올 듯한데요. 안희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디가 아팠죠? 그때 폐출혈. 옆구리에 이제 공 맞고 이제 폐에 또 출혈이 있었었는데 네. 위원님이 그거 이제 전에 봤었다. 오비 시절에 봤었다. 한 며칠 있다 보니까 나아지더라.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아니 뭐 갈비 부러졌다니까. 아 위원님은 갈비뼈 부러져. 근데 그건 오래 가잖아요, 그죠? 오래 안 갔어요? 아 갈비뼈 부러지는 거 오래 안 가요? 경기했어요. 예? 어떻게 해요? 스윙이 돼요? 아 되더라고요. 아 진짜 신기하네. 내가 임창용 선수한테 네. 여기를 맞았는데 어우 공도 빨랐을 텐데. 공이 네. 맞고 여기 똑 떨어졌거든. 예. 정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 집사님 나를 짚고 일어나는데 뚝 소리 나더라고. 야 나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야구장 가서 다음 날,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에 공을 맞고 예.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 예. 런닝을 하는데 경기 전에 예. 갑자기 세 발짝 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얘기를 이상하다. 했죠. 예. 예. 그랬더니 이제 병원 갔는데 병원 갔더니 이제 이게 똑 부러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은 또 맞으면 그 폐 찔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는 했는데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경기를 안 나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도 안 신고 포인트 안 신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됐다 그러는 거예요. 나갔죠. 갈비뼈가 아픈데. 근데 공도 잘 안 보이는데 휘둘렀는데 재수 좋게 맞아갖고 2루타가 된 거예요. 와.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경기 그냥 한 거예요. 재수없게래. 재수없게 이루타가 나왔대. 이게 말이 돼요? 그때 좀 굉장히 재수 없는 거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예. 그 의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갈비뼈를 보다가 그 척추를 보더니 예. 군대 갔다 왔냐고. 예.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거 군대 안 가는 예. 척추인데 진작이나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걸. 그렇습니다. 아니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야구를 이 스윙이 돼요, 위원님? 돼요. 돼. 예, 다 돼요. 다 돼요. 할 수 있어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자전거 타다가 제가 자전거 잘 못 탔거든요. 자전거 잘 못 타가지고 그 세워져 있는 차 박을까봐 제가 몸통으로 이렇게 뻥 하고 이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진짜 자전거로 박으면 이제 끼스나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여기에 저도 실금이 난 거예요. 좀 아무것도 못 하겠던데 위원님 그냥 통 빼신 거 그게 아니에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네. 통증이 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별로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야, 내가 무슨 일이냐? 이거 괜찮아 남의 일이라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겪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긴. 네. 네. 그리고 위원님이 예전에 그 얘기하셨던 거 기억난다. 그 뼈 부러진 다음에 그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가지고 붙으면은 더 두꺼워져가지고 다음부터 안 부러진다고. 여기가 그 의사가 그랬어요. 잘 붙었네. 근데 이거 되게 크게 붙어서 네. 여기는 안 부러지겠다. 안 부러지겠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 또 많이 또 위안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또 다행입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군대 6개월 방위를 받아서 네. 그렇게 손해 본 건 없어요. 그래요, 네. 6개월 또 잘 다녀오셨군요, 네. 슬리피 드르렁님께서도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부로 리그 진행률 딱 50%가 됐습니다. 이 시점에 이토록 치열한 시즌이 많았던가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진짜 이 순위 싸움이 막판 가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정도 있었던 시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꽤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이게 막판 갔을 때 이게 또 쫙 벌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죠? 꽤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여기 있다. 이거 맞아요, 위원님? 2007년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95. 근데 임창용 선수의 공에 왜 이렇게 많이 맞으셨어요? 그러면 95년인가? 내가 95년에 맞았어. 95년에도 맞고 지금 2007년에도 맞고 95년 맞겠다. 그때는 오비 맞아, 시절이네요, 95년, 그죠? 95년. 네, 오비 시절에 맞으신 네. 거라고 하네. 네. 하여튼 요 때는 아니래요. 근데 임창용 선수의 투구에 또 맞으셨군요. 네, 많이 맞았죠. 내가 이제 왼발이 자꾸 앞으로 들어가니까 네. 맞긴 해요. 맞기는 했다. 그러니까 위원님 좀 타석에 또 바짝 붙으셨으니까 이런 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이 소통 시간 때 또 안경현 위원님의 또 선수 시절 또 이야기 1화 하나 또 들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또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인데요. 기아의 성영탁 선수 전설도 못한 기록을 또 썼다는 얘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0라운더가 레전드를 또 넘어섰습니다. 기아 불펜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성영탁 선수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사실은 뭐 1982년 KBO 리그 출범 이후에 수많은 스타들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사라졌습니다만 이 타이거즈의 유니폼, 특히 뭐 해태부터 이어져 오는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 여전히 또 이 많은 팬 여러분들께는 특별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유니폼을 입고 등판한 신인이 선동열도 또 양현종도 이루지 못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주인공 다름 아닌 21살 젊은 우완 성영탁 선수인데요. 성영탁 선수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야 되겠죠. 부산고를 졸업하고 2024년 기아의 10라운드에서 지명된 흔히 말하는 또 하이라운드 픽이었습니다. 이름값도 기대치도 크지 않았고 1군 캠프에도 초대받지 못한 채 2군에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팬들 사이에서도 그다지 주목받는 이름 아니었던 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또 성실하게 공을 던지다 보니까 또 1군 코칭 스태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빠른 공은 아니었습니다만 공의 움직임이 좋고 원하는 곳에 정확히 던질 수 있는 제구력이 또 돋보였죠. 경기를 조율할 줄 아는 이 맞춰 잡는 능력도 있다는 평가가 따랐습니다. 점점 이제 활용폭이 넓어지게 됐고 승부처에 올라오는 불펜으로 또 성장하게 됐는데 이 하이라운더가 1군 무대에서 자리 잡는다라는 거 일단 뭐 지명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하이라운더가 1군 무대에 올라간다라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전 노력이 있었다고 봐요. 이제 어깨 아끼다가 이도 저도 안 되게 그만두는 선수 많거든요.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프로에 왔으면. 그렇죠. 네. 어차피 성적 안 나고 못하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쓸 일도 없죠. 예. 아니 써보고 어깨라도 좀 써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네. 승부를 잘 걸었죠. 이 선수가 열심히 잘 던졌고. 음. 제가 이제 그 SK 갈 때도 뭐 김성훈 감독님하고 야구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네. 거기 타격 코치를 보러 갔어요. 쇼다 아, 코치인데 네네네. 그 코치가 스위치 타자인데 스위 타자도 하고 근데 연습을 그 캠프 가면은 이제 손바닥이 아프니까 한번 잡았다가 수비 연습하고 다시 잡으려면 아파서 못 쳐요. 네. 그 사람 여기 묶어놓고 연습했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피려면은 이게 피가 떠글지니까 소독약을 뿌려서 녹이고 피고, 일단. 네. 그 코치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같이 하고 싶어서 간 건데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이라운드 선수 혹은 이제 주목받지 못한 선수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네. 위해서는 얼마나 진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을까. 그럼요. 아니 보통 이제 막 던지고 좀 쉬고 어깨 아끼고 아끼다 뭐 된다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뭐 1군에도 올라오고 1군에 올라서서 지금 기록 보니까 뭐 다들 전설적인 선수들보다 더 좋은 지금 페이스를 갖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퓨처스에서 총 13경기 출전했고요. 25.1이닝 동안 1승 1홀드, 평균 자책점 4.97. 이제 표면적인 성적은 돋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이 코칭 스태프들이 뭔가 또 이제 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선수 참 열심히 한다. 또 그리고 저 선수 한번 지금 또 거기에다가 기아 타이거즈 마운드가 사실 6월 이전까지는 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빈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좀 기회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럴 때 기회를 딱 접은 선수가 바로 성영탁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승환 선수가 처음부터 마무리 선수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오승환 선수 처음 나올 때는 우리도 누구지? 그랬어요. 근데 그 뭐 승패 관계없는 경기에서 몇 경기 나왔고 그러다가 점점 중요한 시점에 해서 마무리 선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보직이 달라지죠. 예, 그리고 마무리까지 메이저까지. 네, 성영탁 선수도 그러지 말란 법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성영탁 선수 어느덧 데뷔 후 13.2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8년 조계원 선수가 세운 구단 신인 최장 무실점 타이 기록에도 도달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KT전 5대0으로 앞선 8회 마운드에 올라서 2이닝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된 건데요. 이제 타이거즈 역사에 한 줄을 꿰찬 이름이 됐습니다. 이날 기록 팀 기록 넘어서 리그 전체로 확대해 봐도 의미가 큽니다. KBO 리그 전체 역사에서도 성영탁의 15.2이닝 연속 무실점 신인 부분 전체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그보다 많은 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선수 김인범 선수, 조용준, 박노준 선수뿐이었습니다. 성영탁이 이 흐름을 좀 더 이어가게 된다면 KBO 리그 전체 신인 최고 기록마저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6월달 들어서 정말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6월 승리가 11승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많더라고요.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6월 승률이 높은 그런 팀이 기아였는데 이 기아의 반등의 원인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뭐 사실 뭐 김도현 선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선발진의 안정도 있을 거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성영탁 선수까지 탁 튀어나와주면서 선발과 불펜 타선 뭐 삼박자가 지금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못했죠. 아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맞아요. 네. 우승팀인데 못한 것이요 뭐. 근데 이제 글쎄요 선수도 이제 페이스를 찾아간다. 좀 늦긴 했지만 뭐 그런 느낌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성영탁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한 자리를 맡아놓고 네. 또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두터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뎁스가. 맞아요. 그 김도영 선수 없다고 하위권으로 쳐져 있었잖아요. 네. 솔직히 그건 핑계예요. 한 선수 없다고 그런 건 그러면 나머지 선수 야구를 너무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거 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페이스 찾는 거죠. 맞습니다. 네. 성영탁 선수 이제 선동열, 조기현, 양영종 같은 레전드들이 못했던 기록을 또 만들어내면서 또 자신의 이름을 팬 여러분들께 또 각인시켰는데요. 이런 루키의 등장 역시 뭐 팀 분위기에도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성영탁 선수가 이 19.2이닝이니까 이제 15.2이닝이죠. 그러니까 4이닝 정도만 더 무실점을 거두게 된다면 또 이제 신인 세계 기록을 또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참에 20이닝 가면 좋겠네요. 20이닝 가서 네. 앞으로 이제 더 1위 기록 또 계속 이어가면 또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네. 또 좋으신 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성영탁 선수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재미라는 승패 예측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기아 대 SSG 경기입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는 양현종 선수, 와 그리고 SSG의 선발 투수 김광현 선수입니다. 이 맞대결이 또 이루어지네요. 근데 이게 안 될걸요? 이뤄질 수 있어. 왜 비가 오는 거야? 밀려도 선발 로테이션 조정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지난주에 맞췄잖아요. 아 위원님 비 온다 그랬죠. 예. 비나 버리라는데 비가 진짜 비가 와버려가지고 오늘 경기도 비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뭐 부산에서만 아마 경기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나 막 찍어도 돼요. 막 찍어도 되죠 사실은. 비올 거니까. 너무 아쉽다. 오늘 삼성과 롯데 경기만 아마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의 맞대결. 위원님 그래도 찍긴 찍으셔야 됩니다. 어디 찍으시겠습니까? 기아요. 기아. 네. 좋으니까. SSG 할까? 맘대로 하세요 위원님. 네 SSG 할게요. 위원님 SSG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아 가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경기는 뭐 안 열릴 게 좀 유력한데 그러면은 지금 댓글에 삼성 롯데도 한번 예측해 주시죠 이런 얘기 있어요. 부산은 지금 비 안 오고 있다고 하니까 삼성이 이제 김대호 선수 그리고 롯데가 이제 감보아 선수가 또 등판을 하게 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참 마운드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또 상대 롯데의 또 이 외국인 선수 감보아 선수를 또 만나게 됐다는 거 좀 악재긴 하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감보 선수 성적이 또 좋네요. 그죠? 네. 감바 선수 가야겠죠 이거는. 근데 이제 삼성이 감바 선수 데뷔전에서 또 그래도 이제 일격을 날렸던 팀이기는 네. 한데 그 이후로 또 이제 수정 여러 가지 또 거쳐서 감바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아무래도 좀 롯데 쪽으로 이제 기울 수밖에 부산은 비 안 없다. 온대요? 네, 부산 지금 비 안 온대요. 네. 올 텐데.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와야 오늘 되는데. 저와 안경현 의원님 둘 다 오늘은 롯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경기 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40분 조금 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역시 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주말 오늘도 지금 비 많이 오고 주말에 지금 내일이자 토요일에도 좀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또 이제 건강 관리 좀 잘하시고 또 비 조심하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안 와요 밤까지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아마 한 경기만 열리지 않을까 그 경기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굴 되게 안 좋네. 얼굴 오늘 계속 빨개졌어요. 네. 부었어 많이. 붓기도 하고 네. 비싼 거 먹었는데. 비싼 거 먹고 또 좋죠. 네. 참치 먹었는데 네. 말이 아니네요. 어쨌든 뭐 안경현 위원님은 또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 2회 등판을 하게 되시니까 다음 주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